정읍시 의원이 아들 명의로 사들인 땅에 도로 개설 예산이 편성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전조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내일 전주에서 개막되는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팬들의 함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상 케이블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올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남대의 운명이 오는 29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학생들은 서울시립대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정읍시 의원이 아들 명의로 사들인 땅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전주방송의 단독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허위로 공문을 작성한 혐의가 드러나 정읍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시 의회 모 의원이 아들 이름으로 산 땅입니다. 진입로가 없는 이른바 맹지인데 땅을 산 지 석 달 만에 정읍시가 도로 개설 예산 4억 5천만 원을 편성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의원이 땅을 오래전에 사는 것도 아니고 두서너 달 전에 사놓은 땅 가운데로 서방도로가 4억 5천이라는 도를 들여가지고. 전주방송의 보도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담당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며 내부 문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방송 보도 이후 만든 거짓 공문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은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행사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서남대학교의 운명이 오는 29일 열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수 대상자로 삼육대와 서울시립대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은 시립대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남대 임시이사회는 지난달 인수 대상자로 삼육대와 서울시립대를 선정했습니다. 순위를 정하지 않고 추천해 교육부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복수로 교육부에 추천을 하는데 삼육하고 시립대학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위 없이 추천을 합니다. 서남대 인수 대상자를 결정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서남대 인수 안건이 사분위에 상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규정상에는 10일 이전에 돼 있는데 긴급한 경우에 저희도 이제 그 상관없이 하기도 합니다.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수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서남대 학생들이 서울시립대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학생들은 삼육대의 정상화 계획서는 부실투성이의 이기적인 계획이라며 서울시립대를 통해 학교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공공성을 강조하고 지역 발전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서울시립대의 정상화 계획안을 즉각 채택해야 한다. 서남대 구성원들은 지난달 인수 대상자 선호도 투표에서 서울시립대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구성원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삼육대가 인수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또다시 내부 파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 사분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상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올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계획하는 등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군산 군도에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문기관의 용역까지 맡겨 해상 케이블카의 사업 모델까지 마련한 상태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모두 588억 원을 들여 야미도에서 신시도 정상부와 대각산 정상부로 이어지는 안과 신시도 휴게소에서 대각산 정상을 거쳐 선유도로 연결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운행 구간이 5km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 케이블이 도입되면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해상 케이블카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새만금 개발청과 해상 케이블카 도입과 관련한 사업 타당성 영역 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을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려되는 면도 검토를 해야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나 해상 케이블카가 설치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여수나 통영처럼 관광 케이블카를 설치해 성공한 사례가 있지만 최근 진안 마이산이나 양양 설악산 케이블카는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진통을 치르고 있습니다. 새만금이 추진하는 해상 케이블카가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지 아니면 갈등만 남긴 채 구상 단계에서 멈출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공약 10개를 분야별로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역대 정권은 매번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정부가 2011년 발표한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해마다 1조 원을 투자해 2020년까지 73%를 개발한다는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진행된 건 불과 35%. 해마다 지원된 예산이 6, 7천억 원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을 국가 주도로 속도감 있게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와대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지지부진한 매립 사업을 공공이 주도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전북을 환황의 경제권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멈춰버린 성장 엔진을 되살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할 것입니다. 전북 경제 살려내겠습니다. 이 공약에 소요되는 예산은 용지 매립에 2조 7천억 원, SOC 구축에 8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1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이 드는 만큼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면 새만금 기본계획부터 수정해야 합니다. 새만금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MP를 변경하고 다음에 기재부등과도 협조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만금에서 포항을 잇는 고속도로 가운데 무주대구 고속도로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경북 구간만 우선 착공하는 방안이 추진됐기 때문에 전체 구간을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의 새만금 공약 실천 의지는 청와대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 등을 통해서 먼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20세 이하 피파 월드컵이 내일 전주에서 막을 올립니다. 경기장 시설과 교통 등의 대회 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 이제 선수들의 열정과 팬들의 함성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전주 월드컵 경기장. 15년 만에 다시 한번 세계 축구를 주름잡을 예비 스타들을 맞이합니다. 이에 맞춰 잔디와 전광판, 음향 시설 등을 전면 손질해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경기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전주시는 주차와 관중 수송 대책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우선 월드컵 경기장 내부에 3,000대, 주변 도로 등에 2,000대의 주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팔복동 옛 코카콜라 공장 등 3곳을 임시 주차장으로 확보했습니다. 주말 경기에는 시내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주중 경기에는 임시 주차장에서 순환버스도 운행합니다. 주말 경기에는 시내버스 21대를 추가로 운행하니까 이용해 주시고 주중 경기에는 이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관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0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전주의 얼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분들에게 본보기가 되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막전까지 열게 되면서 한층 주목받게 된 전주시는 세계적인 문화 관광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회 기간 내내 한옥마을과 덕진공원 등 곳곳에서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와 공연을 낮부터 밤까지 다양하게 선보입니다. 한지축제라든지 단오제다라든지 경기전 야행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문화 행사들이
이번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U20 월드컵을 통해서 전주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와 열정을 호소합니다. 내일 개막전 입장권이 일찌감치 매진되면서 전주의 월드컵 열기가 확인된 가운데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눈과 귀가 전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오늘 개막한 전주 한지문화축제가 모레까지 열립니다. 한국 수묵화운동을 이끌어온 이철량 교수의 회고전과 우리 주변의 소박한 풍경을 화풍에 담은 양만호 화가의 전시회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작가들이 한지로 만든 작품입니다. 평면에 그린 스케치는 독특한 입체감을 보여줍니다. 한지로 만든 도심의 건물숲과 자연의 숲이 대비를 이룹니다. 올해 21번째를 맞는 전주 한지문화축제에는 한지를 소재로 한 작품 전시회를 비롯해 한지 패션쇼, 한지 체험마당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전주의 가장 유명한 한지가 어떻게 제작되고 만들어졌는지를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 어귀를 지키고 서 있는 소나무와 도라지꽃에 피어난 들녘. 중견화가 양만호는 어디선가 본 듯한 우리 주변의 친숙하고 소박한 풍경을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시간 여유를 좀 갖다 보니까 그때그때 우리의 색깔을 자연에 가서 찾아보는 그런 입장에서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1980년대 수묵화 운동을 이끌었던 이철량 교수가 회고전을 열었습니다. 먹의 번짐과 여백으로 숲을 표현한 청년기 작품부터 빽빽한 건물숲으로 둘러싸인 도시와 그 안에 사람들을 담아낸 최근작까지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았던 치열한 작가 정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 고창 출신의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희수 후보자가 헌법과 인권 수호 의지가 확고하고 헌재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해와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희수 내정자는 지난 2012년 당시 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으며 지난 3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뒤부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왔습니다. 전라북도의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개월 만에 상승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는 4월 중 전북 수출은 5억 1천만 달러로 10.8% 성장해 2015년 12월 이후 16개월간 이어져 온 하락세를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로는 1, 2, 3위를 차지한 중국, 미국, 베트남이 적게는 29%에서 많게는 4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대중관계로 화장품이 부진을 겪고 있지만 가장 비중이 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합성 수지가 성장세를 주도했습니다. 이달 현재 저수율이 70%를 넘어 영동급수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달 현재 저수율이 74.3%로 평년 저수율 80.6%보다 조금 낮지만 모내기 등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부터 봄 가뭄에 대비해 47억 원을 들여 관정을 개발하고 저수지를 준설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 수급 업무를 재개시키기 위한 작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 수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청와대와 새 정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2년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전북본부의 화폐 수급 업무를 없애 도내 금융기관은 대전이나 광주로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유지인 완주 이서 묘포장을 전북 혁신도시와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전북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맡겨
혁신도시 배후지라는 이서 묘포장의 입지적 특성을 살려 활용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서 묘포장 활용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추가 유치 부지와 도심 속 힐링 공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 특혜를 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낙마 위기에 놓인 이건식 김제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시장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한 법리 오해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자신의 선거를 도운 후배 업체에서 지난 2009년부터 가축 면역 증강제 등 16억 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해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전주시의회 김준현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기초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선거구민 26명에게 3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공석이 됐지만 자녀 임기가 1년이 되지 않아 재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습니다. 전북은 오늘 무주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 26도에서 30도의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맑은 날씨 속에 전주의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